그때부터 꾸준히 마치 비상약처럼 술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알코올 중독자 오정김입니다. 제 이야기의 주제는 65세에 맞이한 가족 모두의 새 출발입니다. 저는 요즘 새벽 4시 45분에 알람 소리를 들으며 새로운 아침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일정은 오전 5시부터 8시 10분까지 이어지는 온라인 AA 즉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입니다. 이어폰을 꽂고 모임을 들으며 음식을 만들고 아침 식사도 합니다. 이러면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하루를 살아갈 든든한 무장을 할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기 전에 휴대전화를 가득 충전해 놓듯이 저도 하루를 시작하는 제 마음에 충전을 하는 것이지요. 제가 본격적으로 술잔을 든 것은 35살 때였습니다. 집에 선물용 양주가 그렇게 많이 있어도 쳐다보지도 않던 저였는데요. 시어머니와 고부 갈등으로 몹시 다투었던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한 며느리가 술로 마음을 달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술을 먹고 싶은 강한 욕구를 느꼈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다음 날 제가 본 그대로 소주를 사서 싱크대 깊숙한 곳에 감춰두었고 그때부터 꾸준히 마치 비상약처럼 술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모성애가 강하신 어머니 그리고 저보다 20살 남짓 나이가 많은 언니들과 오빠들 사이에서 풍족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우리 큰언니와 나이가 똑같은 여성과 다른 살림을 차리게 되시면서 우리 집은 결손가정이 되었지요. 그래도 다른 가족들이 저를 워낙 잘 챙겨주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빈자리를 당시 저에게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대 초반에 식이장애를 겪었던 것을 보면 제가 모르는 내부적인 결핍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 시절을 떠올리면 따스한 온기가 느껴질 정도로 좋은 추억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제 나이 25살에 새로 시작한 결혼 생활에도 그런 따스함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우리 집에 시어머님이 들어오시게 되었고 그 즈음에 남편은 간경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보호 아래 살아오던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렸고 남편의 건강은 점점 더 안 좋아졌고 어머니와의 관계는 날로 악화하여 갔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키워주신 엄마처럼 저도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요리였기 때문에 서둘러 한식 조리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걸 들고 아이들 초등학교를 찾아가 간곡히 부탁드렸더니 감사하게도 급식 조리사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 와중에 병석에 있던 남편의 권유로 시간을 쪼개어 남편 회사에도 나가서 노력해 보았지만 결국 그 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아주 열악한 컨테이너 하나를 겨우 얻어 떡볶이와 순대, 튀김을 만들어 파는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화와 분노, 이런 감정들을 매일매일 술로 위로하며 20여 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길거리 컨테이너는 어엿한 분식집으로 크기가 커졌지만 그만큼 부딪히는 문제도 많아졌습니다. 저는 늘 버거웠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술은 남편이자 친구이고 결국은 현실에서 찾지 못했던 보호자였습니다. 절대로 놓지도 못하고 빼앗길 수도 없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나면 하늘에 있는 남편의 귀에 들릴까 싶어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당신이 IMF 시절에 사업을 하느라 몹시 힘들었던 것을 나는 세월이 지난 후에야 알았어요. 경제적으로 혼자 책임을 지고 살게 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고생을 해보고 나니 돈 버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이제 알겠노라고. 그동안엔 당신 덕분에 자녀들을 키울 수 있어서 고마웠다고. 끝내 어머님과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때에는 아무리 마음을 바꾸어 생각해도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멈추지 않았노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매일 한계에 부딪히는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아직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라도 부족함 없이 공부하고 성공하게 하면 그 모든 것이 해피엔딩이 될 것이라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벽부터 일하러 가서 종일 음식을 만들어 팔고 밤늦게 마감하고 돌아오자마자 허겁지겁 술을 따랐습니다. 온종일 참아온 버거움과 두려움, 외로움을 달래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새벽, 일하러 나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오늘도 조금만 더. 그렇게 오로지 아들, 딸만을 생각하며 버티고 또 버티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나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딸은 2년 동안 다니던 학교를 자퇴하고 재수하며 다시 수능을 보고 대학교를 진학하는 과정을 지내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힘들어했습니다. 프랑스로 유학을 보낸 아들마저도 유학생활 3년 차에 약을 먹고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학업을 중단시키고 급히 한국으로 데려와야만 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조현병 진단을 받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는 술로 뇌를 마비시키고 몸부림도 쳐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헤어나올 수 없는 우울의 늪에서 끝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시도는 실패하였지만 저는 아이들에 의해 알코올 전문 병원에 강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2017년 10월입니다.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